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3.1절이 끝나다 보니까요. 이제 첫 신문이 나왔는데 오늘 신문을 보면 제일 큰 뉴스 중 하나가 이제 3.1절 집회 관련해서 이제 전부 다 보도들을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비교 분석은요. 지금 이어지는 방송에서 다음에서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더 급한 것은 바로 뭐냐. 이재명이가 이제는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들이 민주당 안에서 튀어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재명이, 제가 그랬잖아요. 선거법 때부터 끝나기 시작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쳐봐야 그러니까 집회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130명의 현역 의원들이 나왔지만은 그게 1.8만 명 경찰 추산 1만 8천 명밖에 안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이거를 갖다가 10만 명 나왔다고 뻥튀겨서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냥 아이고 저 1만 8천 명밖에 안 나왔는데 민심의 무서운 경고를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낫지. 네? 그런데 그걸 10만 명으로 뻥튀기 하니까 이중 상중으로 지금 망신을 당하는 것이고, 그만큼 이재명이가 절벽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 동향, 요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제 그 남부구치소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냐? 남부구치소에서요, 그야말로 지금 이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청년들이 전부 다 남부구치소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남부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이죠, 인권 말살적인 그런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인권 말살적인, 그리고 인권 말살적인 것 중에 이제 하나는요, 너희들 왜 부정선거 믿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다가 구속됐잖아. 뭐 있다고 얘기. 예. 그리고 또 또 검열까지 하고요. 검열까지 하고, 또 교화까지 하고, 또 별도의 징벌 방해로 나누어서 가두기도 하고, 온갖 악법의 악법을 지금 위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정화 변호인이 이거를 갖다가 언론에 까고, 그리고 이제 일부 좌파 매체들은요, 서부지법 사태로 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청년들이 영치금도 부족하고 뭐 앞으로 취업도 안 될 테고, 이런 가짜 엉터리 뉴스를 만들어서 지금 전파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미 1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항상 말씀이지만 제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요 주요 지면 보도는 좀 하루 이틀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다시 뒤늦게 이슈화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서부지법 사태가 바로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제 신문이 주말에 며칠간 못 나오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요 변호인이 사실 이것도 제가 일찍 이 변호인의 입장문도 그리고 이제 구치소에 이런 탈법 불법적인 그 행태, 이거를 보도하려다가 더 급한 이제 정치권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좀 밀렸는데, 자세하게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고, 요거를 우리가 지금 문제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청년들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이 언론 매체들, 우리 국민의힘에 무슨 뭐 가짜 뉴스, 뭐 진짜 뉴스 발굴달도 있잖아요. 거기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집중적으로 이슈화 시켜야지, 공론화 시켜야지. 국민의힘 정신 좀 바짝 차리라니까. 이 권영세우, 권성동 배신자들이 있으니까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들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요 강일원 판사가 전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주심 재판관을 했어요. 이분마저도 지금 언론에 칼럼을 써가지고 현재 문영배의 지금 재판 심리,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설득할 수가 없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일 큰 게 절차적인 하자. 우리가 뭐 노래 불러온 얘기들 있잖아요. 절차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허영 교수가 얘기하는 10가지 위법 탈법 사례. 요거를 보시면 돼요.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요런 거와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이 문영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윤곽근 변호인이 심리할 때, 아니 무슨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쓰냐? 그러니까 문영배가 말했어. 아니 무슨 소리야, 너 지금 4차 변론 때 내가 검찰 조서 증거로 쓰기로 했다는데 버스 지나갔어. 이따위 발언했잖아요. 이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가 절대 안 된다. 예,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전 재판관이 지금 이거를 지적하고 있어.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 이렇게 해갖고 되겠느냐? 예, 지금 이거 10가지가요. 요거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여러 형태로 이 허영 교수님, 예, 이게 헌법학의 이제 원로 중에 원로. 이분 체제가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연대에서 교수할 때 서울대 고대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연대생들이 이 강의 좌석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신분증 검사하고 들어보냈다는 일화를 남기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전직 재판관의 이러한 무서운 지적을 그야말로 경고로 제대로 알아들을 때 헌재가 살아날 수 있고 문영배 당신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하나씩 좀 빠르게 여러분께 진행해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이제 뭐 제가 자료화면은 안 보내드려도 뭐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자, 그래서 이번 저 자료를 보면요. 보도를 보면은 뭐 AI가 분수하는 거, 경찰이 추산하는 거, 그리고 집회 측에서 추산한 숫자가 뭐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언론 보도에 나온 거. 그러니까 이제 TV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신문, 그 다음에 유튜브 현장에서 촬영하는 요걸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텐데 여하간요. 여의도든 서울든 지방의 큰 도시든 간에 그 도시가 그리고 여의도 5.16 광장이 그리고 광화문이 생긴 이후로 최대 인파가 몰렸다. 여기에는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AI가 한번 보니까 지금 광화문에서만 모인 게 한 800씩 광화문하고 여의도가 합쳐서 모인 게 800만 명이 넘는다. AI가 뽑은 게 말이죠. 그리고 경찰 추산은 이제 광화문하고 이쪽으로 다 합치면 지금 이제 이 경찰 추산에서는 우리가 한 20만, 최소 12만이 모였고, 그리고 지금 안국동 여기에서 모인 것은 1만 8천밖에 안 모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충 숫자가. 자, 그러니까 하여튼 압도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중앙일보 보도인데 지금 이제 이 탄핵 반대 집회가 지금 이제 12만,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는 1.8만,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들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렇게 갖고 되겠느냐. 이거 이재명이 끝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비명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고 당연히 끝나는 거죠. 예. 더군다나 지금 조희대가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해 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재판 절차를 갱신할 때 이재명이 그동안에 즐겨 쌓던 재판 지연 전략이 전혀 통하지 않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정 안에서는 재판 지연이 안 돼. 그죠? 법정 밖에서는 장외 집회에서 더군다나 하루 전날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총동원령을 내렸잖아요. 이게 전혀 안 통해.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2월 28일 날 밤에 뜨거운 함성으로 안국역 사거리를 가득 채워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당일을 답은 광장의 함성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역 의원이 130명이 동원이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만 8천명 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는 1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그러면서 경찰이 과소 추기한 거야 했지만 이러니까 더 국민들이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이제 한계 상황, 벼랑 끝에 이재명이 몰려 있다. 그런 데다가 왜 안 가느냐? 이재명이 말이죠. 거짓말을 현장에서까지 들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재명이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데 현장에서까지 왜 듣냐? 그거를 지 방탄치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국민들의 피로도가 겹치는 거예요. 그 이번 같은 경우 지금 꽃게밥이 됐을 뻔해 알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연평도 주민들, 거기 해병대, 예? 여기에서 지금 완전히 분노가 지금 터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과 성명 내라는 거 아니에요. 사과 성명 내라. 예. 그리고 말주, 이번에 연설 내용도 또 도마에 올라가 있잖아요. 뭐라 했느냐.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주권자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며 내란 반동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이들은 결코 보수일 수 없고 수구조차 못되는 반동이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 빛의 혁명도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파멸하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또 이제 거짓말하는 게 바로 뭐냐. 이들은 결코 보수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은 보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게 거짓말해갖고 망신 나온 게 뭐죠?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보수고 지금 함성을 탄핵 반대를 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들은 보수가 아니다. 깎아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여주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망신스러운 사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야 된다. 또 곧 떠난다. 이런 말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도층들을 끌어들여야만이 이제 여기 시민들도 많이 올 텐데, 중도층들 아니 개딸 민주주의 개딸에 질려갖고 가겠어요? 개딸들 안에서도 안 가잖아요. 130명만 모였지 60여 명이 참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그래서 요 반명 정서
반명정서, 당 안팎에 있는 반명정서도 상당히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언론의 평가가 있어요. 당연하죠. 이런 거 이거는 사실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한마디로 이재명 너는 안 돼. 왜? 이게 방탄용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이용하고 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진절머리 나는 거죠. 요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많은 원인 분석이 필요 없어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참고적으로 이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주심했던 윤석열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주심을 했던 강일원 판사가 강일원 지금은 변호사죠. 쓴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최근에 요거는 이제 요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허영 교수가 본 탄핵 심판 위규 사례 10가지 규정된 답변 기한을 보장하지 않았다. 변론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예,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그 다음에 수사서류 송부 촉탁을 수용했다. 국회 측 의견. 요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사서류. 이걸 인용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한 거. 이것도 내란죄 빼달는 거 수용했다. 그리고 증인신문의 참여권을 박탈했다. 윤 대통령이 입틀 막 해오랬잖아요. 그리고 홍장원 메모. 그 다음에 진술 번복. 이거 증언을 채택해야 되는데 이 증언을 안 택하고 검찰 조서를 택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법 연구회. 그렇죠?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각하. 이거 각하가 바로 필요하다. 그리고 졸속심판. 요런 10가지의 문제점을 지정했는데 요 중에 한 두세 가지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금 강일원 전 재판관이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지금 매일경제에 이 강일원 판사가 칼럼을 썼어요. 제목조차도요, 절차적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사건은 과거의 선례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 예, 과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예. 자,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이 법률적으로 미비한 등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판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 판례 선례를 그대로 따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내란죄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내란죄. 왜냐? 내란죄 그냥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이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지금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내란죄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형사 재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수도 본래 들어갔다가 이게 또 빠지고 복잡해졌잖아요. 그래 내란죄를 뺐다가 그러면 이거는 내란죄 빼버렸으면 형사소 더 이상 탄핵 심판을 바로 각하했어야죠. 이거 10년 게 뭐가 있습니까? 두어 번 하다가 그냥 바로 각하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하고는 정 다르다. 따르면 그대로 따르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절차적 공정성이다. 그리고 분명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너희들이 우리 법 좌파 딱 인용 정해놓고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 이거 절차적으로 어마어마한 하자가 있는 거야.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의 칼럼, 이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거 한 3분? 제가 가능한 그대로 살려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상식과 지식이 늘어요. 이 법률가들 얘기를 좀 잘 들어야. 왜냐하면 지금은 법률의 순간, 법률의 시간이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의 법철학자 존 롤스, 이런 사람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법대생 아니면은. 미국의 법철학자 존 롤스는 올바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일이 진행되어 결과가 나왔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공정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지만 재판 결과가 수용되고 집행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예.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탄핵 심판 절차에 관해는 헌법재판소법에 7개의 조문만 두고 있고 나머지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딱 7개 법에 없대요. 현재 헌법재판소법. 예. 이처럼 탄핵 심판 절차의 특수성에 맞는 법령이 부족하여 올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004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처음 접수되었을 때 노무현 때죠. 헌법재판소는 심판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를 하나하나 결정하며 선례를 남겼다. 2016년에 접수된 두 번째 탄핵 사건은 이 선례에 따라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심판 결과는 무리 없이 수용되고 집행되었다. 법령에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는 판례가 이를 보충하는데
탄핵사건 선례가 판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탄핵사건은 그 선례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 종전 사건에서는 탄핵 사유 중 형사법 위반 사유가 대통령의 경우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내용의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사건에는 대통령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내란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이런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의 규정이지만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예. 자, 그리고 이건 변호인 측에서 나왔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것인지 소추 의원은 탄핵 사유 중 핵심에 해당하는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였다. 탄핵 사유 철회가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떤 것인지 명백한 법령 규정이 없다. 과거 선례에서는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병렬적으로 기재된 소추 의결서를 당사자 동의하에 재판부가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로 나누어 쟁점을 정리하였고 형법 위반도 법률 위반 사유에 포함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요. 과거 선례에서는요. 병렬적으로 탄핵 사유가 기재됐다는 거예요. 병렬적으로. 이 얘기는 탄핵 소추의 이유가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이유가.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게 병렬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의 경우에는 탄핵 소추 사유가 이제 계엄령하고 내란죄 두 가지잖아요. 계엄령하고 내란죄가 이제 두 가지가 제일 큰 이유인데 내란죄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엄령하고 내란죄가 둘인데 이거는 병렬적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가 없어. 내란죄가 80%고 계엄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80%에 해당하는 내란죄를 빼버렸으니까 이게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병렬적으로 기재된 소추 의결서 이거하고 이번에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적으로 기재됐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80%짜리를 뺐는데 무슨 놈의 탄핵 심판을 해. 각하야지 빨리. 이 얘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내란이나 외환이 아닌 형법 위반은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형사소송이 제기될 수 없고 탄핵 심판에서 형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할 수도 없다. 그렇죠. 탄핵 심판은 유무죄 판단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앙지법에서 따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기현이. 이에 소추 사실의 변경 없이 형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하고 심판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탄핵 사유가 철회된 것이 아니다. 한편 두 차례 탄핵 심판 결정이 있은 뒤에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었다. 요거 가지고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구법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증거 능력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신법 즉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된 여기에서는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도 다른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피의자였던 사람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의자였던 사람이 내용을 인정한 때 한정. 근데 이번에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 사례가 지금 홍장원과 그다음에 곽종근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과거 선례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 부여는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태블릿 PC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증거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중요한 조서는 진술일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증거 능력이 제한된 현행법 하에서 검사 조서의 증거 조사는 과거보다 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소추위원의 탄핵 사유 철회가 가능하고 진술인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 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 문영배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정영식이 마저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영식 마저도. 그래서 제가 실망이 컸다는 거 아니에요. 정영식 마저도 문영배하고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이미 버스 지나갔는데 우리가 그 검찰 조서 인정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발언한 거 아닙니까? 국가의 미래가 걸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절차적 정의 구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 때 과거 선례와 다를 수밖에 없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분명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금 새로운 선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법적 근거 제시 못하지. 그게 위법적 판단이니까, 위법적 쥐들만의 결론이니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강일원 판사의 이 칼럼은요 굉장히 쉬운 말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전량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서부지법 관련해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 구속되어 있는 남북구치소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남북구치소에서. 왜 난리가 났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청년들을 갖다가 지금 홀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법적으로 탈법적으로 대우를 하고 있어요. 요것이 지금 청년들을 무료 변론하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의 성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구치소에 74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교도관으로부터 인권침해 그리고 차별 행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파장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명이 말이죠. 74명 중에서 2명의 청년이 징벌방에 갇혀 있어요. 징벌방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 기가 막히죠. 스탑 더 스틸이라고 하는 책자가 지금 최근에 나왔는데 이게 한강이 쓴 책자보다도 더 많이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랭킹 1위.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구치소의 승인을 받아서 반입이 됐어요. 이 청년 한 분이. 그러니까 이거 읽으니까 옆에 있는 이 재수자들이 나 좀 한번 읽어보자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이 공산주의 서적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읽어보자.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라 주는 거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게 법률 위반이다. 그러면은 말로 그건 몰라서 그랬나 보다. 그리고 이 정도도 용서 못하지 뭐 이게 인간입니까? 기계지.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너 대통령이 너 대통령도 부정선거에다가 지금 구속돼 있는 건데 너 지금 까불고 있어? 그래갖고 징벌방으로 보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죠. 이 책은 이제 연수울 선거, 그러니까 이제 민병욱 패소한 거, 요 관련해서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들을 갖다가 많이 지적을 하고, 그리고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의를 지금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옆에 동료한테 줬다고 그래갖고 2명이나 징벌방에 보낸 건데, 형집행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에 보면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 제작, 변조, 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구치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책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절차를 설명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 아니냐. 그런데 바로 징계를 내리고 그리고 또 징벌방에다가 가도 이거는 지나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행위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왜냐? 요 사람이 말이죠.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책만 잠시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제한한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주고 싶은 책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반입해갖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를 징벌방에 가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규정에 따르면 징벌방에 가두려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우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또 다른 수용자의 우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거 딱 하고 있는데 그냥 책 빌려줬다고 해서 가도 이거 안 되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교도관들의 인권 침해는 1동 3층 주임이라고까지 딱 특정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징벌방에 된 두 청년한테 혐오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혐오 발언.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이 고생을 한다. 너희는 최소 징역 5년 법정 구속이다. 부정선거 주장은 가짜다. 구치소 내 신행생활도 못하게 하겠다. 이따위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감된 청년을 별도의 장소로 데려가가지고 몇십 분씩 훈계조로 교화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요, 정치적 강요, 그리고 사상 종교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죠. 특히 신앙생활 금지는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 헌법 제20조, 그리고 국제인권규약 ICCPR 제18조 위반이 되는 것이고,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도 구군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요, 국가인권회에 긴급 구제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요 구치소에 이런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인권 침해 행위는 반드시 뽑아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당한 검열 사례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검열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변호사가 보낸 편지까지도 검열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지금 끝날 예정, 다 준비하고 있고, 연휴가 끝나면 다음 주 중으로 관련 서류를 갖다가 사법기관에 접수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좌파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되고 있는 왜곡된 가짜뉴스가 지금 범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범람하는 이용이 뭐냐?
지금 서부 집업과 관련 집업 이 사태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영치금도 없어서 좀 굶고 있다. 그리고 이제 취업도 다 끝났다. 이렇게 지금 가짜 뉴스를 지금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치금이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지금 김용현 장관도 영치금을 보냈잖아요. 요 젊은 청년들한테. 그리고 취업 제의도, 왜냐면 이제 너희들 구속됐으니까 끝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 가짜 뉴스인데 취업 제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가짜 뉴스 지금 좌파 매체를 계기로 좌파 매체에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 절대 이런데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요 혐의자들에 대한 첫 재판은 10일 날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74명인데 60여 명이요, 자유청년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청년들은요, 저희 때문에 여론이 난감해진 상황이냐, 대통령 지지율이 혹시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대통령의 안전을 걱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 바깥 생활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유정화 변호인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유정화 변호인이 일종의 요 변호인단, 무료 청년 변호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